30이 5의 배수 5 곱하기 6이 30이니까 전부 다 6개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부터 일단 풀면은 두 개 합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니까 요거 가능하고요. 요거 가능하고요. 요거 가능하죠. 요 세 가지요. 그래서 이거는 5의 배수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고요. 얘나 얘는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고르는 짓을 2번 해야 완성이니까 곱하는 거죠. 그런 게 2개인 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6시 25에다가 36의 2배니까 72. 그래서 87. 이거 일단 맞은 사람? 나진이 쓸렸어? 87? 그 다음에 퀴즈는 3개로 바꿨죠?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요. 그리고 3개이기 때문에 이 0이 없어도 5를 만들 수 있죠. 0이 있는 건 다 한 건가? 그럼 0 끝났습니다. 1. 뭐 이런 것도 있겠죠. (1 더하기 4 더하기 4) 해봤자 10이 안 되거든요. 여기도 끝났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해봤자 10이 안 되네. 3도 안 되고 4 2개 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2는 끝난 거죠. 3 4 이런 게 있을 거고. 더 있니? 자, 그러면 얘는 6시 3 같은 거 3개 뽑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랑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2배. 그러니까 다 다른 그룹에서 하나씩 뽑겠다 그런 뜻이니까 6의 3이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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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다 똑같은 거죠. 같은 게 2개, 다른 게 하나니까. 그래서 4 곱하기로 처리하시면 되고 요 케이스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1인 거 중에 2개를 뽑는 거거든요. 6시 2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3인 거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건 20이고 이거는 216의 2배니까 432고 이거는 뭐야? 요게 15 곱하기 4를 먼저 할까? 60 360인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380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 34도 되지. 알아? 34도 되지. 여기잖아 3, 3, 4 적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812 맞은 사람? 한 명 있네요. 역시. 아까는 전면이었는데 한 명 있죠?
내 말이 맞죠? 둘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나왔죠? 주인이는 다 찾은 거 아니야? 뭐? 244? 빨리 어디 가? 244면은 보면은 722? 이 답은? 넘어갑니다. 아무튼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공수원 공부를 또 한다거나 아니면은 확통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13번으로 가죠. 6개의 숫자 읽으세요. 문제 읽으세요. 이거는 11번과 달리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숫자 몇 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거라서 6개의 숫자 0도 없습니다. 1, 2, 3, 4, 5, 6 중에서 5개를 뽑아 만든 서로 다른 5개를 뽑아 만든 5자리 자리수 하나를 안 쓰고 일렬로 나열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제한 조건이 2개나 있다. 그걸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 1과 2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배제되는 수는 3, 4, 5, 6 중에 하나여야 한다. 그런 소리고 나 10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1의 자리 숫자는 2다. 그런 2개 조건이 있어요. 1, 2 포함 100의 자리가 3이면은 1의 자리가 2다. 1의 자리가 2면 100의 자리가 3인 건 아니에요. 100의 자리가 3이냐 3이 아니냐로 나누어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 조건도 물론 강력하지만 이 2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나 조건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100의 자리가 3이냐 3이 아니냐로 갈라서 풀어야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칸을 만들고 여기다가 3을 있을 때랑 3이 있을 때랑 여기에 3이 안 들어갈 때랑 요럴 때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나조건에 의해서 100의 자리가 3이면 1의 자리가 자동적으로 2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그냥 자동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3칸을 요 조건을 고려해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경우 먼저 할게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항은 뭐게요? 예? 숫자는 하나 안 들어가요. 뭐는 죄송해. 이게 그 3칸이고 근데 아무튼간에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구했던 정답은 1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요 3칸 중에 1이 들어갈 자리를 정한다. 3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에 1이 들어갔다 쳐. 그러면 남은 2자리에 3개의 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리의 수는 2개고 남은 수는 3개니까 이제 자리가 수를 골라야 돼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이니까 더하기. 여기에 3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이 애초에 없을 때 하고 3이 여기에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긴 하는데 요 자리가 아닐 때 또 두 개로 분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거는 또 두 가지가 있다. 1, 2, 4, 5, 6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2, 3 뭐시기? 그 시기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때는 저 자리에 3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일단 요건 너무 쉽죠? 그럼 그냥 이렇게 5개를 5칸에다가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5팩이에요. 근데 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3이 100의 자리에 들어가선 안 되는 거니까 그럼 3이 들어갈 자리부터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거죠. 네 가지고요. 여기 빼고니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3이 여기 들어갔다 라고 가정을 하면 남아있는 4개의 수를 남아있는 4자리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4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네모랑 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랑 별을 우선 결정한 사람은 4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얘를 저기에 집어넣으면서 결정하겠다 라는 내 스타일대로 푸는 사람은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럼 그냥 이 문제는 내 스타일 말고 그냥 얘네들 네모랑 별부터 결정하고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4, 5, 6 중에 하나를 배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4, 5, 6 중에 하나를 배제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구성되었다 라고 치고 3의 자리를 여기다가 결정해 놓은 상태니까 남아있는 4칸에다가 남아있는 4수 1, 2, 4, 5를 배열하는 셈이기 때문에 4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다 엄청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강력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분류가 불가피한 거죠. 웬만하면 곱하기로 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류가 불가피할 정도로 제한 조건이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곱하기로만 웬만하면 푸는 사람, 그것도 물론 잘하는 건데 이 곱하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판단해 내는 능력, 그렇게 해서 제대로 분류하는 거, 그게 더 잘하는 겁니다. 초고수 분류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류가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판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14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봉지와 과자 3봉 같은 종류의 과자 3봉지. 그럼 그냥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A, B, C, D, E, E, 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D, E, E, E 이렇게 7개가 있는데 6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7개를요. 그러면은 사탕 또는 과자를 한 봉지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 2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그럼 이게 만약에 과자까지 다 다른 거예요. 딱 서로 다른 7개를 6명에게 한 명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너무 쉬운 거죠. 한 명한테 줄 2개를 고르면 되거든요. 7C. 그러면은 6세트를 6명한테 주는 거니까 6팩. 7C 곱하기 6팩이 답일 건데. 근데 얘는 과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먼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그 두 개 받을 놈에게 어떤 두 개를 주느냐를 분류를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겠다. 세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을 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 이런 과정이 다 분류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사탕 중에서만 두 개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이거를 사탕이라 하고 이거를 과자라고 해요. 사탕이랑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한테 주는 경우 사탕 하나, 과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한테 주는 경우 과자만 같은 거 두 개를 한 명한테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합니다. 사탕 두 개만 준다고 치면은 이 구분이 되는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되니까 당연히 40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를 같이 주기로 했다고 치죠. 일단 요 두 개를 한 뭉탱이로 골라 놓은 거지 아직 누구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X표를 쓰지 말고 동글베리를 찍어. 요거를 한 명한테 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한 명 이렇게. 근데 그럼 요 A, B 세트나 C나 D는 E나 요까지 다른 거야. 이 네 개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요 두 개는 얘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종류로 따지면 네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얘는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네 개를 준다고 6명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세 개를 가져갈 세 명을 골라야겠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자 세 개를 줄 세 사람을 골라야 한다. 6C3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은 사탕 3개랑 아직 아무것도 안 받은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개수가 똑같고 다 구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 사탕과 과자 조합으로 한 명에게 준다라고 치면은 그럼 이 과자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사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탕을 과자에 섞어 줄지를 당연히 결정해야 하는 거죠. 네 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치죠. A하고 E를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 여전히 이 과자 두 개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과자 두 개를 받을 두 명을 우선 골라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6C예요. 그럼 어떤 상태야? 아직 아무것도 못 받은 4명이 있고 요 사탕 과자 세트랑 사탕이 전부 다 구분된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구분된 4개를 구분된 4놈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4팩인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제일 쉽습니다. 과자로만 두 개를 한 명한테 준다. 그러면은 요 과자 3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건데 그거는 과자가 애초에 구분이 안 되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곱하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2개고 이거는 1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다 다른 거야. 6개가 다 다르고 6명 다 다르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산수 4C는 6이고 3팩도 6이고 66에 36에다가 얘가 20이니까 720 더하기 4에 6C는 15지요? 그럼 얘가 1 곱하면 60에다가 얘가 24니까 1440
그 다음에 6팩은 700이지. 2880이라는 그럴듯한 숫자가 나왔죠. 검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밖에 없어요. 넘어가서 17-15번 요거를 일명 대진표 작성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얘는 그 분할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더 간단한 대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진표 작성하기랑 같은 게 뭐냐면은 모빌 혹은 비상열람 이런 문제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기회 되면 들어보시면 되고요. 같은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난 대진표 작성하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보통 6명이 최후의 한 명을 가리기 위한 토너먼트를 한다면 이런 대진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후의 한 명을 가리기 마련이죠. 그럼 이제 6명, 서로 다른 6명이 있어요. 서로 다른 6명을 이 6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게 바로 대진표 작성의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풀이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할. 분할의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당연히 분할 논리대로 푸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눗셈. 오버카운팅을 한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나눗셈을 활용한 풀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나의 풀이가 있어요. 거의 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풀이. 일단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똑같고,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똑같고, 요 네 자리도 다 똑같다. 근데 뭐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랑 1, 2, 4, 3, 5, 6 이렇게 있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요 두 자리가 똑같은 요 두 자리 똑같은 자리 아닌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네 자리는 같은 자리란 말이야. 다 비어 있다고 치면, 왜냐면 게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요 두 자리는 부전승이라고 비우는 곳이고, 그래서 요 똑같은 자리에 이 위치 바꿔봤단 말이야. 지금 3, 4의 위치 바뀐 거잖아. 나도 바꿔. 그런데도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대진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요 결승 한 자리를 채울 사람이 이 세 놈 중에 하나인 것과 이 세 놈 중에 하나인 것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결승 한 자리를 채울 3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얘네들이 똑같은 모양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 결승에 위치하는 요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이 이 3명 중에 하나고 이 3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승 두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건 결국 어떤 거랑 똑같은 논리냐면은 6명을 왼쪽 셋과 오른쪽 셋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분할이 끝난 게 아니야. 분할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분할 논리대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자면은 한 개 혹은 두 개가
될 때까지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을 연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진의 경우의 수는 일단 6명 중에 왼쪽에 들어갈 3명을 뽑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만, 여기 세 자리를 4, 5, 6을 넣고 여기 세 자리에 1, 2, 3을 넣는 건 이 구성과 이 구성은 같은 거예요. 이 세 자리에서 1, 2, 3이 붙는 것과 이 세 자리에서 1, 2, 3이 붙는 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 두 개의 조 구성이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와, 그러니까 6명을 세 셋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셋 뽑히는 순서를 무시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완벽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명이 1, 2, 3인 것까지 확정이 된 거야. 근데 3명이지 않습니까? 아직 1개나 2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분할해야 된다는 뜻이고, 분할의 기준은 항상 결승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물론 준결승이겠지만 준결승 자리를 다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들어간 3명 중 3명을 1명과 2명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1. 근데 뭐 애초에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2팩을 나누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쪽으로 31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은 90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6명을 6자리에 채우는 거기 때문에 6팩이다 라고 일단 써요. 6팩이라고 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6자리를 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실제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버 카운팅이 일정 비율로 된 거기 때문에 나눠 주셔야 하는데, 두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을 몇 개 나누느냐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제대로 된 지수를 넣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야 될 게 몇 개인지를 똑바로 세야 한다는 거죠. 그걸 세는 방법은 이 두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결국 똑같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같은 자리거든요. 여기에 2, 3이 있는 거랑 여기에 3, 2가 있는 게 같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6팩은 저걸 다르게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 두 놈의 자리가 바뀌는 걸 순서를 무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두 자리 때문에 이 팩을 한번 나눠야 한다는 거지. 이런 거밖에 없나? 더 있다고요. 그걸 세시라고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그리고 이 세 개의 뭉탱이를 해서 요렇게 세 번 나누죠. 그러면 8분의 720이니까 90이 나오죠. 요거 보여주면은 어우씨 신기한데? 이러면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방식으로 푼다 라고 치면은 요 두 자리가 메리트가 있죠. 부전승이기 때문에 요 네 자리는 구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전승 자리에 들어갈 놈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자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들어갈 2명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사람을 뽑고 여기 들어갈 사람을 또 뽑으면 안 됩니다. 요 두 개는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두 자리를 채울 2명을 그냥 동시에 고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C2가 되는 겁니다.
6시 2 중에 한 얘가 1, 2가 곱했다라고 치면 1을 여기다가 적고 2를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아니 선상님, 저는 여기다가 2를 적고 싶은데요. 그래도 됩니다. 여기 2를 적고 여기 1을 적고 이 자유입니다. 이러다 치고 그러면 여기 1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두 자리 채울 2명 골라줘 이렇게. 그럼 4C인 거죠.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각 자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 차이점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에 따른 대진표 작성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강사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이다 라고 한 겁니다. 세 가지나 풀이법이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여기 세 가지로 다 트라이를 해서 똑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안전하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그림 나와 있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세 개를 다 이해한 사람은 세 가지로 다 푸시고 일부분만 이해한 사람은 일부분으로 푸시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문제 읽고 잠깐 기다리세요.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퀴즈를 맞추면 되니까. 뭐 8명, 2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부정승이 없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 뭐 2팩은 굳이 팩 안 써도 되겠죠? 2팩은 2니까. 바꿔도 같은 자리가 몇 세트인지를 찾아가지고 지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건 엄청 많아요. 3개보다 훨씬 많아요. 누가 맞았는지 확인을 해볼까? 전형적인 8강 토너먼트죠. 그 누구의 유불리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 분할로 푸는 방식. 결승 기준으로 이렇게 4명 갈라야 되겠죠. 8C4.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상태가 똑같으니까 순서 무시 차원에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아직 1개 또는 2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준결승 기준으로 왼쪽에 넷을 둘둘로 갈라야 됩니다. 근데 저 둘둘도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순서 무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둘둘이 됐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또 가르면 안 돼요. 또 가르면 바보예요. 이쪽만 남았습니다.
여기 4명을 이 둘둘로 가르면 되는 거니까 이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8C4가 얼마였더라? 70이었나? 70 나누기 35 곱하기 3의 제곱 9. 요거니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3 2개 5 하나 7 이렇게 할게요. 똑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2번 8개니까요 8팩을 쓴 다음에 똑같은 거 자리 바꿔 똑같은 게 몇 세트인지를 찾는 건데 이렇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면 2의 거듭 제곱수 날릴게요. 8에서 3개 날라가고요. 4에서 2개 날라가고 2에서 하나 날라가거든. 이게 다 날라가요. 그러면 8, 4, 2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적겠습니다. 요거고요.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6에 있는 2까지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7개가 날아갑니다. 8, 4, 2면 6개니까. 그러면 꺼져 구성이. 그 다음에 네 방식으로 푼다. 어차피 8자는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1번을 박아도 돼요. 이 자리에 1번을 박고 이 1번한테 2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 세 자리 정해줄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했어요. 얘가 2, 3, 4를 고른 상태입니다. 그 3명 중에 너랑 붙을 놈 정해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요쪽 대진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5, 6, 7, 8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요 네 자리도 다 똑같은 자리니까 5를 여기다가 박아도 돼요. 그런 다음에 5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랑 예선할 놈 골라줄래? 요게 답이다. 이게 35죠. 맞는 사람? 한 가지 방법 쓴 사람? 뭐 썼어? 준. 두 가지 방법 쓴 사람? 뭐를 안 썼어? 첫 번째. 오. 첫 번째. 오. 요 두 개 했다고? 요걸 했다고? 보람 있네. 퀴즈 하나 내고 할까? 조합이 청산이 안 됐다고. 자, 요거 풀어보자. 야, 그만 자라. 2시간이 넘어가는데.
다들은 아니고 답을 쏘는 사람들은 다 이거네. 그럼 맞겠죠. 분할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 3명 뽑아요. 7, 3. 이 나누시면 안 됩니다. 여기 4명을 둘둘로 갈라야 되니까 4시. 얘는 이로 나눠야 돼요. 여기 3명을 하나 둘로 갈라야 되니까 여기 답이에요. 7시 3, 35에다가 똑같네? 똑같아. 신기하네. 하나 줄였는데 왜 똑같은 거? 35 곱하기 9가 저거야? 그러네요. 두 번째는 7팩을 2에 몇 수로 나눠야 되느냐? 요 2개 같고 요 2개 같고 요 2개 같고 요 2개 같아요. 이렇게 생겼죠?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 코만 그리면 4개. 그러면 6 중에 2 하나 날리고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자리의 종류는 총 3종류입니다. 요런 자리 하나, 요런 자리 하나. 그냥 번호로 쓸까? 아니다. 요런 자리 하나, 요런 자리 하나, 요런 자리 하나니까요. 그렇죠? 적은 수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한 명 고르는 거니까 7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 1번이 들어갔다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1번 들어갔다고 쳐도 이게 이 두 종류가 남거든요. 그러면 2랑 4 중에 더 작은 게 2니까 요 두 자리를 채울 2명을 뽑는 거죠. 남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여기에 3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요 4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4를 아무데나 박은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랑 같이 붙을 놈 골라줄랭? 잘 가지겠죠. 그래서 요게 15니까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세 가지로 푼 사람? 하나 나오고 장땡이야? 주관식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검사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17-16번. 이거는 도형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 기본 문제 유제에서는 없던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 그 워크북 나머지 부분에서 이 문제 들어있거든. 그래서 워크북 문제를 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평면에 6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평행선이 2세트가 있다는 거죠. 이들 평행선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다. 간격이 같다는 조건 때문에 그 다음이 말이 되는 건데 간격이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중에 마름모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마름모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 중에 마름모가 아닌 것의 개수.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마름모가 아닌 개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간격이라고 치고 여기 6개를 그리시고요. 굳이 비스듬하게 그릴 필요 없어. 다섯 개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냅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린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거 빼세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럴 때나 이럴 때나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6줄 중에 2줄을 고르고, 그러니까 2줄을 골라야 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3줄을 고르고 여기서 1줄 골라봤자
4개 안 될 거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요 한 세트 중에 그러니까 각 세트에서 2개씩 고른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6C2 곱하기 5C2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마름모를 제외하세요 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게 답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름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름모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되는데 마름모를 세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는 거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4개 5개니까 4 곱하기 5개인 거죠. 그 다음 사이즈는 요걸 얘기하는 거일 텐데 요거는 총 몇 개냐면은 이렇게 가로줄을 보시면 하나, 둘, 3개일 거고요. 세로줄을 보면은 하나, 둘, 3개, 4개란 말이죠. 그래서 3 곱하기 4개 있는 겁니다. 여기 2개만 적어놓고 봐도 일씩 빠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은 2 곱하기 3개, 그 다음은 1 곱하기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은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왜 맨 처음이 4 곱하기 5개였느냐? 칸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4칸이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요. 이게 5칸이니까요. 그래서 전체는 4 곱하기 5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사이즈는 이렇게 2개씩 붙여가지고 카운팅을 하시면 되거든. 이렇게라서 3칸이고요. 이렇게라서 4칸이고 그래서 3 곱하기 4개다. 규칙을 고려해서 써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쓰면 틀려요. 규칙을 저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센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배우셔야 된다고. 마지막 17-17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10개를 모두 사용하여 쌓은 입체 도형 중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강하고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이 난데 그렇게 되는 입체 도형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려진 부분까지 고려해서 세라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쌓여 있어도 그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여러 개가 도대체 몇 개냐 그런 질문인 거야.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멀쩡한 모양이겠죠. 근데 항구가 뚫렸다는 뜻이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게 이런 모양인 거고 오른쪽 옆에서 본 거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게 요 라인이란 소리고요. 아닌가? 맞죠? 요게 요 라인이란 소리고 요게 요 라인이란 소리. 그러면 요 한 칸은 요렇게 하나만 쌓여서 하니까 1층짜리다 라는 뜻입니다. 한 개가 들어있어야 하는 거고 요 3개 중에 제일 높은 게 2층이다 그런 소리니까 그럼 나머지 2개 뭐 2개라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최소 하나가 2층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이 두 세팅을 다 만족한다고 치면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3층짜리다 그런 소리니까 최소한으로 세팅한다고 치면은 3층짜리 하나, 1층짜리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전부 다 합치면 10이 안 돼요. 9가 되니까 나머지 하나를 어딘가에다가 추가해야 된다는 뜻인데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는 추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1 중에 하나가 2구나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2가 있을 때와 여기에 2가 있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분류해서 표겠다?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하고 다른 경우하고 아니면 뭐 얘는 가만히 두고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어요. 1. 맨 앞에는 무조건 1이고 그리고 이제 요 세 칸이 2가 여기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1, 2, 2로 채워지고 요 두 칸이 1, 3으로 채워질 때 하고요. 두 번째 맨 앞에는 무조건 1이고 두 번째 줄에 세 칸이 1, 2로 채워지고요. 뒤에 두 칸이 2, 3으로 채워지는 케이스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쌓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고방식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세팅을 한 후에 뭔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모자라는 것만큼 채워나가는데 채워나갈 때도 저 상황을 흐트리지 않도록 그런 걸 고려하면서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쉬운 이유는 올랑 하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3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은 공간 지원이 없는 거지.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쉬워요. 요 세 칸에다가 요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소리인데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으니까요. 그냥 1이 들어갈 한 칸을 고르면 되는 거죠. 세 가지인 거고. 요거는 두 개를 넣는 거니까 두 가지인 거죠. 6가지고요. 이게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구성이.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똑같아요. 3 곱하기. 답은 12인 거예요. 다 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정도면 충분한 단원입니다. 18단원 행렬 행렬이 두 개 단원이 들어왔는데 행렬의 뜻이 있고 행렬의 연산이 있는데 행렬의 연산도 물론 있지만 행렬의 뜻은 진짜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행렬의 뜻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행렬의 연산은 좀 볼 게 있습니다. 문제 수도 좀 되고요. 특히 워크북의 문제가 쓸데없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옛날에 행렬이 교육과정이 있을 때 써먹었던 문제들을 그렇게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워크북이 조금 볼륨이 돼가지고 19단원은 한 타임으로 부족한데 18단원은 워크북도 문제수가 10개밖에 안 되고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아무튼 뭐 다들 행렬을 처음 소개받는 거죠. 행렬이란 무엇이냐? 뭐 수나 문자를 문자에 뭐 한글도 있으니까요. 수나 문자 등이라고 하죠. 수나 문자 등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쓴 후 이렇게 생긴 괄호를 친 것을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번 중간고사 국영수에 대한 성적이 점수가 원점수가 이렇다고 쳐요. 갑이라는 사람은 국어 점수가 80점, 수학 점수가 85점, 국수형이 얼마나? 그리고 영어 점수가 90점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국어가 83, 수학이 73, 영어가 81. 그러니까 뭐 을이 전반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건 뭐 국어 3점 차이고요. 특히 을은 수포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상황인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표라는 걸 주는 게 일반적인데, 표를 가지고는 계산을 못합니다. 근데 행렬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바꾼 게 행렬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저 숫자들만 이렇게 이 라인을 맞춰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인을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갑의 국수형 점수는 가로로 가지런하게, 국어 점수는 세로로 가지런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을의 국수형 점수도 가지런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의 국수형 점수를 썼으니까 을도 국수형을 써야 돼요. 국영수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1을 쓰면 안 된다고. 반드시 73을 써야 돼요. 저 표를 행렬로 바꾼 상태라는 말이죠. 이렇게 쓰고 괄호를 안 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드러운 괄호까지 쳐줘야 얘를 행렬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매트릭스예요. 근데 왜 이걸 행렬이라 부르냐? 이 가로줄 있죠? 요 가로줄의 이름이 제1행입니다. 두 번째 가로줄은 당연히 제2행이겠죠? 행렬을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용어들도 다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용어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로줄 제1열이라고 해요. 두 번째 세로줄은 제2열. 세 번째 세로줄은 당연히 제3열이 되겠죠? 그래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색이라서 행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국어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행렬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 별로 안 이쁘지? 한국 이름이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간지고요. 아무튼 이 매트릭스는 대학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수학에서 당연히 행렬을 다뤄야 되는데 요새 애들이 공부하는 게 없다 보니까 행렬이 없다가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6개의 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의 수들을 모조리 뭐라고 하냐면은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나 문자 등이 성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80과 73을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고 싶잖아. 그래서 특히 80은 1행과 1열에 위치한 곳에 있으니까 1,1 성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73은 2,2 성분이라고
부르겠지요. 81은 2행 3열이 만난 곳에 있으니까 2,3 성분이다 라고 부르겠지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도 나타내냐면 A 이렇게 나타내. 얘는 A22겠죠. 얘는 A23. 그러니까 소문자를 쓴 다음에 뒤에 이 첨자 자리에 숫자 2개를 쓰는 거예요. 앞에다가는 행 넘버, 뒤에다가는 열 넘버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네가 하는 얘기를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행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6개의 성분을 다 표현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행렬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는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행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B, C, P, Q, X, Y, Z 뭐 이런 식으로 행렬 단원에서 저런 대문자가 보이면 어떤 행렬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행렬을 A라고 치면 말이죠. A는 A, I, IJ다. 그러고 괄호 쳐야 돼. 괄호가 아니면 행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대문자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성분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거에다가 괄호를 친 거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행렬의 표현법이야. 그런데 요 IJ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항상 써줘야 돼요. I는 1이고 J는 1, 2, 3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저렇게 생긴 행렬이겠구나 라고 예상이 돼야 되는 거죠. 행은 2개고 열은 3개란 뜻이니까. 약간 뚱뚱한 모양의 직사각형을 갖고 있는 행렬이겠구나 라고 말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행렬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얘를 2 곱하기 3 행렬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괄호를 쳤었나? 2 곱하기 3 행렬이다. 괄호를 안 쳤네요. 그리고 요런 표현을 행렬의 꼴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행렬을 주고 문제에서 행렬의 꼴을 말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너무 쉬운 것만 다루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 실제로. 그럼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2 곱하기 3 행렬이다. 행렬의 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알아들었어? 근데 이런 표가 있잖아. 요 표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그대로 때려 박은 건데 저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바가 행과 열의 뜻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하지 말고 갑을의 영어 점수를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갑을의 국어 점수를 쓰고, 그러고 닫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행이 의미하는 바는 갑, 2행이 의미하는 바는 을, 1열이 의미하는 바는 영어, 2열이 의미하는 바는 국어. 그러니까 저 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근데 90 밑에 83을 쓴다? 그거는 저 자료를 쓴 게 아닌 거라서 그렇게 할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행렬을 B다 라고 치면 내가 방금 한 용어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 1,2 성분은 얼마? 80. 맞아요. 얘 이 행렬의 꼴은 뭐? 2 곱하기 2
이 행렬인데 이렇게 이 행렬의 개수가 똑같아 가지고 요 사각형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뭐라고도 표현을 하면 특별히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요 숫자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차 정사각 행렬. 가로 세로가 행렬의 개수가 2개로 같은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 2차 정사각 행렬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스타일의 행렬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행렬 소개는 다 한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혹시 누락된 게 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누락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본 문제 18-1번 풀어볼게요. 대충 여기다가 행렬 A에 IJ, I, J 성분이 AIJ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구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 행렬을 찾는 게 미션인 문제야. 1번은 I가 J랑 같으면 AIJ는 2다. I가 J랑 다르면 무슨 저기서 무슨 기우제 비 오고 있는 뭐 기우제를 해가지고 11시부터 이런 구수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노래 감상하면서 테스트 보시면 돼요. 1시까지 행사가 있죠. 요새 뭐 저런 드라마 하잖아요. 정년이 얼마나 하던데. 근데 이제 괄호에 I가 1, 2, 3 J도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 A의 꼴은 무엇일까요? IJ 1, 2, 3, 1, 2, 3 이렇게 있는 거 보면 3 곱하기 3행렬 다르게 말하면 3차 정사각형인 거죠. 이렇게 정사각형 꼬라지로 괄호를 쳐놓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9개의 성분이 있을 건데 9개의 성분이 2 아니면 0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언제는 2냐면 요 두 개가 같을 때 IJ가 같을 때 그게 어디야? 요 대각선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1,1 성분, 2,2 성분, 3,3 성분이 요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2를 쓰고 그 이외의 성분은 전부 다 0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 요 세 군데에다가 2를 쓰시고 나머지 6군데에다가 0을 쓰면 답이에요. 행렬을 찾는 게 미션이라서. 2번은 IJ에 대한 어떤 연산을 해서 거기에 그 연산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성분으로 결정을 해서 행렬이 뭔지를 찾아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요 기본 문제 1번 스타일은 개 쉽다고요. 연산할 줄 알고 뭐 행렬이 뭔지 알고 의미 방금 내가 설명한 뭐 행렬의 용어 정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시시하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AIJ는 2I 더하기 J 빼기 3이다. 근데 I가 1, 2고 J는 1, 2, 3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행렬 A의 꼴은 뭐예요? 이 행렬의 꼴은 뭐예요? 왜 정사각이야? 두 개가 다른데. 두 개가 다르면 정사각 아니야. 2 곱하기 3행렬이지. 그럼 2행 3열이니까 살짝 뚱뚱하게 직사각형을 괄호를 쳐놓으시고 여기 6개의 성분을 정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6개냐면 2 곱하기 3이라서요. 배법칙입니다. 6개의 성분을 정할 건데
여기 있는 1,1 성분을 정하고 싶으면은 ij에다가 1들을 요 관계식에다가 넣으세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함수라는 생각을 해야 돼. i에 1, j에 1이 들어가야 a 1이 될 거 아니야? 여기에도 1, 여기에도 1을 넣어서 그 계산한 결과를 요 자리에 써라 그런 뜻이야. 얼마예요? 1 넣고 1 넣고 하면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얘는 몇 성분이야? 1,2 성분이잖아. 여기에는 1을 넣고 여기엔 1 넣는 거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1이 커진 거죠. 여기다가 1을 키워서 이렇게, 여기다 1을 키워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2,1 성분이지. 그럼 1,1 성분과 비교한다고 쳐봐. 얘는 그대로 1인데 얘가 어떻게 돼? 2로 변한 거잖아. 그럼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몇 배 되는 거야? 아니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거야? 2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를 추가해서 이렇게. 마찬가지야. 여기서 2를 추가해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로 가는 거 똑같거든요. 1을 추가하든지 요거 1을 추가하든지 요거 1을 추가하든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성분을 결정해서 행렬의 모양 이어야 하니까 괄호까지 쳐야 정답입니다. 괄호 안 치면 틀린 거예요. 유제 18-1번에 18-1번에 세 개 다 해봐. 하나당 10초씩 해가지고 30초. 저기 뭐 여기 저기 신관 에이펙스 신관 바로 앞에 은행나무? 엄청 큰 나무 은행나무냐? 거기다가 기우제를 한대 매년. 저기 있던데 저기. 한 소리 하시는 분들 뭐 저런 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죠. 근데 대치동에서 저런 걸 왜 하나 싶긴 한데 시골 가면 가장 현대적인 곳에서 저런 걸 한다는 거죠. (1번은 1001) (2번은 123 234) (3번은 1-1-1)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데 행렬 A가 있고요. 행렬 B가 있어요. 이렇게 두 행렬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A 행렬 A와 행렬 B는 서로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같으려면은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같은 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정사각행렬이랑 2 곱하기 3행렬은 같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꼴일 경우에도 해당 성분이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A, IJ하고 B, IJ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의 값들이 전부 다 같을 때 두 행렬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이용해서 그 앞서 풀었던 뭐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을 유도해 가지고 풀라는 의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기본 문제 18-2번을 보시면은 개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문자 4개를 구해라.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2u 플러스 1 3z 3z 빼기 5 y 빼기 2 2x 2차 정사각행렬이죠. 이거하고 또 다른 2차 정사각행렬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행렬이 같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1,1은 1,1끼리, 1,2는 1,1끼리.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식이 하나로 나타나져 있지만 알고 보면 4개를 준 거죠. 4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네 문자를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요 2개 갖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시시하게 짝이 없어요. 여기 있는 유제들은 유난꼴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18-3번 해봐. 유제 18-3번. 원래는 이 등호를 다 3번을 썼어야 되는데 등호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물론 뭐 괄호를 친다는 또 귀찮음이 있지만, 그러니까 등호를 3번 쓰느냐 아니면 괄호를 여러 번 치느냐, 그런 기로에서 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연립 방정식을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구나. 뭐 것이 그런 표현법이 하나 더 들어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게 유제 18-3번이 하고 싶은 얘기가 2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6이고 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9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라는 뜻이니까 유난해온 꼴이기 때문에 세 식을 다 더해가지고 x, y, z의 합을 찾은 다음에 각각의 식에서 x, y, z의 합을 빼주면 x, y, z 나온다. 그런 식으로 풀라는 의도의 문제인 거죠. x는 9고 y는 2고 z는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쉬운 개념 2개를 섞어놓은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시시하게 암산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어요. 18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 설명 및 문제풀이 이렇게 해봤고, 숙제는 18단원 끝까지, 여기 연습 문제 픽할 것도 없거든. 그래서 18단원 연습 문제까지 하시면 되고요. 정성록과는 워크북은 몇 개 없습니다. 18단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7단원 나머지 뭐 10몇 개랑 18단원 10개랑 20몇 개 풀어주면 돼요. 알겠어요?